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거지? 언제 팔아야 되는 거지? 주식, 너무 어렵지 않나요? 언제까지 이런 고민만 하고 계실 건가요? 주식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진검승부. 진검승부 채널에서는 기업 분석 및 주식 투자에 관한 기초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며 초보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밥TV 라이브 유료 회원 가입 시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회계 및 기업 분석 심층 강의 내용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개발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개발비는요, 우리 투자활동 시에 이 바이오 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. 자, 이 개발비에 의해서 기업의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수가 많은데요.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개발비는 기업이 어떠한 새 기술의 채용이나 또는 새로운 자원 또는 새 상품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 또는 경영 조직의 개선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. 자, 일반적으로 이 개발비는 R&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. 연구개발 R&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이 개발비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개발이 되어버리면 그 기업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탈모제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자, 만약 우리가 탈모제가 굉장한 효과가 있는 탈모제가 개발이 된다면 전 세계 많은 인구들이 그 탈모제를 사용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생기겠죠. 그러면 그 탈모제를 만든 기업은 상당한 기업의 이윤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자, 이 개발비라는 게 근데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이 개발비는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발명 또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바로 이 개발비인데, 이 개발비는 세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연구 단계가 있고요. 그 다음 개발 단계가 있고 바로 이 완성 단계가 있는데, 이 개발비가 실제적으로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 세 단계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요?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. 아래와 같이 비용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 두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자, 왜 그런가?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기 위해서,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. 그럼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이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는지,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효익이 있는지를 아직 판단할 수가 없는 단계가 바로 이 연구 단계예요. 그러면 이 연구 단계에서 지출이 되는 이 개발비 비용은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. 비용으로 인식이 돼요. 근데 완성 단계에 가서는 어떤 개념이냐면, 와우, 우리 회사가 만든 이 제품이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. 그래서 판매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. 그 단계에서는 그 개발비, 그때 투입된 이 개발비는 당연히 뭐로 인식을 한다고요?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. 즉, 연구 단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. 완성 단계에서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? 근래의 바이오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까?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개발 단계입니다. 이 개발 단계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말이죠. 이 개발 단계는 제품을 막 개발하고 있는 단계예요. 말 그대로. 연구 단계가 끝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보자. 그런데 이 개발 단계에서도 이 제품이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. 막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. 자, 근데 이 완성이 안 됐지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자기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막 하다가 처음에는 이해가 좀 가다가 나중에는 새로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깨우침이 오는 시점이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책 한 권이 다 끝나기 전에 그런 깨우침이 올 때도 있잖아요, 보통. 그렇게 해서 깨우침을 얻고 그 책이 끝날 때쯤에는 하고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의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. 즉, 책을 읽다 보면 중간 이상 지나면 책을 읽다가 중간에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책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제품도 똑같아요.
제품을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이 제품이 아직 완성은 안 되었지만 이 제품이 완성이 된다면 엄청난 기업의 부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기업에서도 이 개발 단계에서 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다가 도중에 본격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또 어떻게 해요? 이 개발 단계에서도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회계의 묘리인데요. 그래서 개발 단계는 자산 인식 요건을 갖출 수도 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. 즉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개발 단계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.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이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자, 어떤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느냐? 바로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아래와 같은데, 첫 번째, 기술적 실현이 가능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. 이 제품을 만들어낼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이 제품이 완성이 된다면 상업화 의도 및 능력 구비. 이 말은 우리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.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,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돈이에요, 돈. 기업이 이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, 즉 돈이 유입된다, 즉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, 그 기업의 이익에 기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. 세 번째, 이 제품을 만들 때 과연 하나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원가가 들어가는지, 이 원가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되어야 된다. 자,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개발 단계에서도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개발 단계에서는 자산으로 인식을 갖출 수도 있고요. 요건을 갖출 수도 있다면 이건 자산으로 계산이 되고요. 자산으로 인식 요건을 갖출 수 없을 때는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. 자, 정리를 하자면 아래 표와 같이 연구 단계에서는 반드시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. 완성 단계에서는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개발비는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. 그러나 이 개발 단계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.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바로 이 개발 단계에서의 자산 인식이 바로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요, 이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문제에서 분식회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즉 말하자면 이 개발비를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은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?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이익이 떨어지게 되고요. 근데 만약에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. 즉 말하자면 지금 주가의 가격이 이 선에 있다면 이 선에서 만약에 이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개발비가 비용으로 인식이 된다면 비용이 될 것이고요. 자산으로 인식된다면 자산이 될 것인데, 비용으로 인식이 되면 기업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고요.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면 기업의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 개발비가 비용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자산으로 인식이 되었다면 주가는 원래의 자리 여기에서 요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만은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 그렇다면 원래의 주가는 요 밑에 있는데, 요 밑에 지점에 있고요. 지금 현재의 주가는 이렇게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갭 차이만큼의 주가가 과대 포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. 즉 비용으로 발생해야 할 개발비가 자산으로 인식이 되었다면 주가가 아래 이 지점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, 자산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하는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. 즉 이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비용의 인식과 자산의 인식에서 아주 중요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.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은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 거죠. 실질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될 이 개발비가 거의 다가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자산으로 인식을 하려면 보통 미국 시장에서는 말이죠, 이 자산의 개발비의 자산을 인식하는 요건이 10단계로 나누어서 8단계 이상에 진입을 했을 때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단계만 초과를 하게 되면요,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죠.
그래서 실질적으로 IFR에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국제회계 기준서에는요, 일반적으로 10단계에서 8단계를 돌파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비용이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이 4단계를 초과하게 되면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더라는 거죠.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단계와 5단계 사이에서 자산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. 즉 말하자면 주가가 하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. 즉 바이오 기업은 이 개발 단계의 개발비에서 분식회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그 주가를 본의 아닌 관리를 하게 되고 이 주가를 본의 아니게 조작을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합니다. 물론 그런 기업의 회계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왕지사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것도요, 분식회계의 범위의 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 자산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 해당 제품이 상용화가 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.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? 그 자산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전부 다 비용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여태 우리가 많은 제품을 개발을 해서 자산으로 인식했던 개발비가 일시적으로 전부 다 비용으로 어떻게 해요?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그동안 올랐던 주가는 거품이 쫙 빠져서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 그래서 바이오 기업에서는, 특히 바이오 기업에서는 개발 단계의 개발비, 이 회계 처리 하나에 의해서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